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차가 생각보다 좀 막히네요. 1시간 좀 넘게 걸렸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니까 여기 사과가 있는데 아침에 사과 줘요? 그래서 일단은 가져왔어요. 어, 어제 토폴로지 시어렘까지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4디멘전에서 스테이셔너리 블랙홀의 이벤트 호라이즌의 토폴로지는 스피어다. 이게 이제 클레임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쉽게 카운터 에그젬플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이제 블랙홀을 이렇게 링처럼 갖다 놓고 저게 이렇게 붙이면 그러면 이벤트 호라이즌의 토폴로지가 토러스가 되겠죠. 링이. 근데 저거는 왜 카운터 이그젠플이 안 되냐 하면 저놈이 스테이셔너리 하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놈은 계속 수축을 할 텐데 안 센터로 이렇게 모이겠죠. 그럼 결국 이제 스피어가 되겠죠. 근데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로테이션을 앵귤러 모멘텀을 주면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이제 이유는 라디에이션을 할 거다.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로 라디에이션을 하면 에너지를 잃게 되고 그럼 점점 로테이션이 작아질 테니까 결국은 다시 하나로 모여서 스피어가 될 거다. 이런 거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회전을 하면 라디에이션을 하니까 라디에이션이 안 되는 경우는 청력을 만들어주면 될 텐데 차지를 잔뜩 갖다 집어넣어서 서로 밀게 하면 혹시 링을 유지하면서 이 스테이션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결론은 아마도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왜 그럴까? 청력이 부족할지도 몰라요, 아마. 그게. 자, 어쨌든 이게 4디멘전에서는 그래서 스테이셔너리 블랙홀 하면 다 이벤트 호라이즌은 스피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디멘셔널리티가 달라지면 또 얘기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5 디멘셔널 제너럴 렐러티비티를 고려하면 거기는 또 블랙 스트링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5차원 이상에서는 블랙 스트링, 블랙 브레인 여러 가지 토폴로지가 스피어가 아닌 블랙홀 스테이셔너리 블랙홀 솔루션이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스터빌리티 문제는 또 따로 있겠지만 일단은 스테이셔너리 블랙홀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싱귤레러티 시어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콜랩스를 중력 콜랩스를 하면 어, 이게 압력이 충분하면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저번에 본 것처럼 매스가 처음부터 굉장히 크거나 이렇게 되면은 수축이 계속 일어나고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블랙홀로 갈까 말까인데 여기 싱귤레러티 시어렘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트랩트 서피스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럼 반드시 싱귤레러티를 간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어, 요거는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홀 유니크니스 시어렘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가능한 스테이셔너리 블랙홀 솔루션은 three family of three parameters로 캐릭터라이즈 되는 그런 솔루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ADM 매스와 ADM 에너지와 그 다음에 앵귤러 모멘텀, 그 다음에 차지 요 세 개로 캐릭터라이즈 되는 우리가 뉴만 클래스의 솔루션을 알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페런트 호라이즌인데 어페런트 호라이즌은 뭐냐면은
아, 이벤트 호라이즌은 기본적으로 퓨처 널 인피니티에서 혹은 아웃사이드에 있는 어떤 옵저버가 봤을 때 접근을 못하는 코절리 디스커넥트 된 리전이 이제 블랙홀 리전이고 그거의 바운더리가 이벤트 호라이즌이고요. 그래서 항상 어느 한 타임 순간에 이게 이벤트 호라이즌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게 이게 이렇게 밖으로 못 나가 코절리 못 나가게 하다가도 어떤 유해선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밖으로 열어주면 그러면 그건 이벤트 호라이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로컬리 타임에 대해서 로컬리 이벤트 호라이즌은 글로벌 컨셉트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누메리컬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관측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호라이즌 우비 호라이즌이 이벤트 호라이즌이 될 수 있는 그런 캔디데이트는 어, 로컬리 결정할 수 있어야 로컬리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위 어페어런트 호라이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페어런트 호라이즌은 뭐냐면은 그 호라이즌에서 오소노멀한 그런 빛의 경로를 살펴봤을 때 그때 그 호라이즌의 에어리어에 익스펜전이 없는 그런 경우 그래서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빛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 그런 게 바로 익스펜전이 제로고 어페어런트 호라이즌으로 정의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노 바이포케이션 세렘은 저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블랙홀이 나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쳐지긴 해도 쪼개지지 않는다는 그런 성질이고요. 그다음에 에어리어 시어렘, 블랙홀 에어리어 시어렘이라고 있는데 이놈은 블랙홀의 어떤 블랙홀의 에어리어는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뭐냐면은 카운터 이기쟁불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네거티브 매스를 집어넣으면 에어리는 줄어들 수 있겠죠.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에너지 컨디션을 만족하는 그런 매터만 우리가 허용을 했을 때 그때는 혹은 피지컬한 매터를 허용을 했을 때는 블랙홀의 사이즈는 제너럴 렐러티비티의 다이내믹스 하에서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예. 7번에서 익스펜전이요. 익스펜전. 예. 익스펜전으로 정의된 양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 면적이 있으면요. 여기서 빛을 쏴요. 그러면 여기 면적이 면적의 가장자리에 빛을 다 후레쉬를 쏴면 빛이 쭉 어디 가겠죠? 그럼 그 빛의 경로를 따라서 이 면적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를 보는 양이 익스펜전이에요. 그래서 이 지오데식에 대해서 요 에어리어의 그러니까 로컬 인피니테시멀 에어리어의 변화율 그거를 다시 원래 에어리어로 나눈 것이 익스펜전으로 정의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피스 그래비티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한 10가지 정도로 기본적인 이거 외에도 많은 성질이 있지만 블랙홀에 대한 성질을 좀 목록화 시켜봤습니다. 이제는 이 중에서 네 가지 굉장히 흥미있는 성질을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로우스 오브 블랙홀 미케닉스라고 하는 건데 그 전에 아까 싱귤레리티 시어렘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죠. 이게 이제 펜로즈가 1960년대 초반에 클레임을 했던 64년의 논문이 나왔죠. 그 블랙홀의 성질인데, 아니, 제너럴 렐러티비티의 성질인데, 뭐냐면은 여기 스테이트 한 것처럼 그
이 스페이스 타임의 성질이 리치 텐서하고 널 벡터하고 컨트랙트한 것이 항상 난 네거티브이면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거는 스페이스 타임의 지오메트리의 성질이겠죠. 리치 텐서가 저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어느 지점에서 트랩트 서피스가 하나가 있다고 봐요. 트랩트 서피스는 뭐냐면은 어느 방향으로 빛을 쏘더라도 아까 같이 그 인피니테시멀한 면적이 그 빛을 따라서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보는 건데 어느 빛의 경로를 따라가든 줄어드는 경우 그런 서피스가 있으면 그걸 트랩트 서피스라고 합니다. 예. 보통은 우리가 뭐냐면 이런 부라는 서피스를 잡았을 때 빛을 안쪽으로 쏘면 면적이 빛을 따라가서 면적이 줄어들겠죠. 센터로 갈 테니까 플랫 스페이스 타임에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익스펜전이 네거티브입니다. 근데 이거를 바깥으로 쏘면 빛이 이렇게 서로 벌어지겠죠. 그럼 처음에 면적이 빛을 따라가면서 점점 늘어나겠죠. 그럼 익스펜전이 포지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스페이스 타임은 다 이렇게 익스펜전이 반드시 포지티브인 것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빛을 보내든 그 빛을 따라서 면적이 줄어들기만 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트랩트 서피스라고 그러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안으로 쏜 거는 안으로 가는 거고 바깥으로 쏜 것도 결국은 줄어드니까 이것도 안으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하겠지만. 그래서 뭔가 어떤 영역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그런 걸 나타내요. 그래서 그게 트랩드라고 합니다. 고시 서피스는 이 고시 서피스가 있으면 이 앞에 만약 그런 서피스가 있으면 거기서 이니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 앞쪽이 완전히 다 결정되는 그런 서피스가 있으면 고시 서피스라고 합니다. 자, 그럴 경우 이제 클레임이 뭐냐면은 어디 미래 어딘가는 반드시 인컴플리트한 널 지오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냥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빛을 쏠 때 이게 레귤러 스페이스 타임이면은 시간의 끝이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무한히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으면 무한히 못 가고 유한한 시간 안에 어디에 딱 도달하고 그 이상을 얘가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인컴플리트하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거기 커베처 싱귤러리티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커베처 싱귤러리티가 반드시 미래에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싱귤러리티 시어럼이고 제너럴 렐러티브의 솔루션 중에서 슈어차드 블랙홀 저런 성질 갖고 있어요. 블랙홀 이전 안에 어느 미래에 커비처 싱귤러리티가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빛이 거기 지나가지 못해요. 유한한 시간에 그 시간에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커 블랙홀도 그렇고 차지드 블랙홀도 그렇고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펜로즈 저 싱글레스 시어럼이 굉장히 의미를 갖는 게 뭐냐 하면 슈어차드 블랙홀도 그렇고 커 블랙홀도 그렇고 굉장히 시메트리가 강해요. 스페리컬 시메트리. 모든 것의 컬랩스를 다 부대칭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커도 약간 시메트리가 액션 시메트리가 있죠. 약간 좀 그걸 풀어놓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은 만약에 어떤 매시브 물질들이 어시메트릭하게 이게 컬랩스를 하면 그러면 싱귤러리티는 안 만들어지고 뭐 좀 비껴가서 레귤러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시어렘은 그렇지 않다.
어시메트리가 있더라도 싱귤러리티가 반드시 만들어진다.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 매터가 굉장히 덴스하게 돼서 트랩트 서피스가 한번 출현하면 그 뒤로는 반드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트랩트 서피스가 언제 출현하냐 그런 것이 저번에 얘기했던 훅 컨젝처에서 좀 얘기를 했죠. 그게. 근데 여전히 여기서는 요 초기의 이니셜 매터의 디스트리뷰션이 약간의 플럭추에이션만 허용을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저거를 일반적인 경우에 프루프한 게 그 뒤로 야후하고 다른 사람들이 매터의 그러니까 저렇게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한 매터 디스트리뷰션이 약간 벗어난 게 아니더라도 트랩트 서피스가 어쨌든 나타나면 그러면 싱귤러리티도 반드시 폼이 된다는 그런 프루프를 했습니다. 이게. 자, 여기서는 이 조건을 보면은 그래비테이셔널 필드의 다이내믹스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어떤 시어리지, 그래비티 시어리인지에 상관없이 이 조건만 만족하면 요 싱귤러리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어리하고 관계된 게 바로 이제 이 조건인데 이거는 매트릭을 알아야 그러는데 매트릭을 모르고서 시어리만 가지고 이 시어리가 허용하는 솔루션이 이런 성질을 갖고 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너럴 렐러티비티를 어슘을 하면 지오메트리가 이걸 따르죠, 매트에. 그래서 아까 저 두 번째 컨디션이 널 벡터를 컨트랙트 하면 요게 GAB니까 제로가 되고 첫 번째만 남아서 요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0보다 크다는 난 네거티브라는 조건은 바로 우리 월드에 있는 매터에 대한 요 조건으로 이퀴벌런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매터가 널 벡터에 컨트랙트 했을 때 난 네거티브하고 그래비테이셔널 필드에 혹은 스페이스 타임의 다이내믹스가 제너럴 렐러티비티를 따른다고 하면 그러면 이 조건이 만족되겠죠. 두 번째. 그래서 그런 제너럴 렐러티비티에서 그런 싱귤러리티 시어렘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요 조건을 안 만들어 이게 매터가 이런 조건을 피지컬한 매터라 하더라도 요게 이거를 임플라이 안 하면 그러면 싱귤러리티가 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어리가 다른 텀들이 더 있어가지고 요 컨트랙션이 이거 플러스 뭐가 돼서 이게 0보다 큰 게 이거 0보다 큰 거를 클레임을 할 수 없을 때 쉽게 말하면 그냥 시어리가 청력을 허용할 때 인력만 아니고 청력을 허용하면 그러면 싱귤러리티가 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바로 그거죠. 네. 프루프를 적어는 놨는데 이거 하자면 또 1시간 이상 갑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하이퍼볼릭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매스메티컬 데피니션이 있죠. 뭐,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예, 근데 그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예. 매스메티컬이 굉장히 리거러스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조건이에요. 스페이스 타임에. 예, 하이퍼볼릭.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블랙홀을 만들기 전에 매터의 컬랩스 전에 매터가 이렇게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스페이스 타임은 almost 레귤러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스페이스 타임은 우리가 연속체라고 했던 것처럼 만약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러게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타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이게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피지컬한 리즌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 빛이 가다가 운이 나빠서 그 구멍이 있는 데로 가버려요. 그럼 거기서 더 못 갈 거 아니에요. 이벤트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인컴플리트한 그런 게 부딪힙니다. 근데 거기에 싱귤레리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트리비얼하거나 이상의 구멍이 여기저기 뚫어져 있는 그런 스페이스 타임에서는 그거는 제외해 놓고 그런 일이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이퍼블릭이라는 기본적으로 그런 표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그런 상황에서 예? 아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타임이 연속체가 아니고 뭔가 여기 이벤트가 몇 군데 이렇게 이가 빠져 있는 그런 경우에는 빛이 가다가 그 피해 가면은 계속 미래로 갈 수 있는데 운이 나빠서 그 이가 빠져 있는 데로 가면 그 다음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벤트가 빠져 있어서. 그런 거를 일단 배제하고 싶은 건. 예? 싱글레이트 시어럼의 디멘전이요. 디멘저널리티. 어, 굉장히 제너럴한 것 같아요. 그게. 아까 그 컨디션을 보면은 디멘저널리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요. 예. 제가 보기에 디멘저널리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이어 디멘전이라 그래도 아인슈타인 시어리를 가정을 하고 이런 매터 컨디션이 만족한다 그러면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싱귤레리티요. 싱귤레리티 자체는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 해요.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하지.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오데시컬이 인컴플리트한 그 점이 과연 커베처 싱귤레리티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도 아직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물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싱귤레리티로 보는 거죠. 매트가 콜랩스해서 하일리 덴스한 영역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보면은 그 싱귤레리티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슈어샤드 블랙홀처럼 스페이스 라이크 서피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점이 아니고 알고 제로가 점이 아니고 스페이스 라이크 하이퍼 서피스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오케이. 좀 서두를게요. 굉장히 이거 저기 뭐야 관심이 많네요. 싱글레이트 스어렘. 예. 예? 예, 거기서는 이거 만족이 안 돼요. 에너지 컨디션. 예, 있어요. BTG 블랙홀 같은 경우가 커베처가 콘스턴트입니다. 3D에도 있는 거. 3D에도 있죠. 4D에? 아, 모르겠어요. 이거 저기 뭐야. 아, 아마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BTG 3D를 갖다가 쭉 이어놔가지고 4D에서 BTG 블랙 스트링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 예, BTG 블랙홀은 커베처 싱귤레이티가 없어요. 블랙홀은 블랙홀인데 예, 굉장히 좀 그거는 특별한 블랙홀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코스모니카 콘스턴트가 뭔가 청력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왕 받은 거 충분히 받고 넘어갑시다. 예, 이래 질문 안 해요. 요 싱글레스 시어렘을 호킹은 페노지가 그렇게 이걸 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다가
자기가 연구하는 우주론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너럴 렐러티비티가 주는 우주론 코스미컬 솔루션이 이제 이니셜 싱귤러리티를 갖게 되는데 이게 정말 피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겁니다. 이니셜 싱귤러리티, 커베처 싱귤러리티에서 우주가 시작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호킹은 거꾸로 backward in time으로 하면 물질이 쫙 모이다가 어느 순간에 트랩트 서비스가 생기면 커베처 싱귤러리티가 반드시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의 우주 조건 하에서는 이니셜 싱귤러리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렇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과죠. 자, 이제 블랙홀 미케닉스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킬링 호라이즌이라는 개념인데, 킬링 호라이즌은 뭐냐면은 이벤트 호라이즌이 있을 때 그 이벤트 호라이즌에 그 제너레이터가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느 S2 서피스가 있는데 거기서 빛을 쏘면 이벤트 호라이즌은 이 빛의 경로가 바로 이벤트 호라이즌에 쭉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빛의 경로를 따라서 탄젠트 벡터를 쭉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필드를 처음에 줬을 때 그거를 따라서 그 다음이 결정되고 지오데식 이퀘이션을 가정하면 그 다음이 결정되고 그 다음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이걸 따라가면 이벤트 호라이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S2 크로스 R 이렇게. 이때 그 벡터 필드를 제너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이벤트 호라이즌에. 이거는 뭐 이벤트 호라이즌이 아니더라도 여기 S2 서피스가 있을 때 여기 빛을 쏘면 빛이 따라 쭉 가면 S2 서피스가 수입하는 그런 S2 크로스 R이 만들어질 겁니다. 점점 면적이 커지는. 그랬을 때 이 빛의 탄젠트 벡터들을 이 서피스의 이 매니폴드의 제너레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이벤트 호라이즌에서 제너레이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킬링 호라이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제너레이터가 킬링 벡터 필드라는 겁니다. 즉 이 컨디션을 만족해요. 저거를 시메트라이드 데리버티브를 취했을 때 0이 되면 그러면 요 카이가 우리가 킬링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요 양이 이 스페이스 타임의 매트릭을 요 제너레이터 방향으로 미분한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킬링 벡터일 경우는 이게 0이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트릭이 킬링 벡터를 따라서 아무 변화가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라이즌이 처음에 이런 지오메트리를 갖고 있으면 저 킬링 벡터 필드를 따라서 쭉 가면 호라이즌이 하나도 안 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거고 우리가 이제 슈어차일드 매트릭도 그런 성질을 갖고 있죠. 호라이즌이 안 변하죠. 그게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다음에 커 블랙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나중에 일단 킬링 호라이즌만 정의합시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제너럴 렐러티비티에서는 스테이셔너리 스페리컬 토폴로지를 갖는 블랙홀은 킬링 호라이즌을 갖는다. 반드시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 호라이즌이 시간에 따라서 또 안 변한다는 뜻입니다. 예. 자, 약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슈어차일드 블랙홀에 대해서는 그럼 이 호라이즌 제너레이터가 뭐냐 하면 요 탄젠트 벡터입니다. T라는 코디네이트를 따라서 우리가 TR 그 코디네이트를 썼을 때 요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회전이 있을 때는 저 스페이스 타임 자체가 호라이즌도 같이 드래깅이 일어나서 같이 따라 돌아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요 킬링 벡터 이게 킬링 벡터이긴 한데 여전히 요것도 킬링 벡터고 요것도 킬링 벡터예요.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근데 호라이즌에 빛이 따라가는 경로는 요걸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요걸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요 조합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빛의 경로의 탄젠트 벡터예요. 이게. 요때 요 앞에 붙은 상수가 호라이즌에서 요 값을 이벨리베이트 한 겁니다. 예.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인피니티에 대해서 봤을 때 호라이즌이 앵귤러 스피드예요. 예. 그래서 이런 조합이 바로 빛의 경로 지오대식이 됩니다. 예. 결국은 아까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킬링 벡터 필드가 있을 때는 그런 킬링 호라이즌일 때는 호라이즌이 이렇게 슬라이스를 계속 잘랐을 때 전혀 지오메트리가 안 변한다는 걸 뜻합니다. 예. 이 킬링 벡터 필드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슈어차일드 블랙홀일 때 한번 보면 그냥 GTT 성분이에요.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아주 호라이즌에서 멀리 가면 이거 0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유닛 타임 라이크 벡터예요. 여기에. 근데 호라이즌에 딱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R equal 2m이니까 0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호라이즌에는 널 벡터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라이즌 제너레이터를 빛이 가는 경로로 잡았기 때문에 널이 되겠죠. 여기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킬링 벡터 필드는 호라이즌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스페이스 타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멀 때는 그냥 미래로 시간에 가는 이 방향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이 호라이즌 근처로 가면 약간 기울기는 하지만 뭐 기울지도 않아요. 이 코디네이트 지성을 T라고 했으면 어쨌든 라이트 콘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호라이즌에 가면은 라이트 콘에 접하게 되죠. 예. 자, 이번에 이제 서피스 그래비티라고 하는 거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서피스 그래비티는 뭐냐면 일단 호라이즌이 킬링 호라이즌이라고 하면 거기에 킬링 제너레이터가 있겠죠. 킬링 벡터 필드가. 근데 그놈은 호라이즌에서 널이기 때문에 제로예요. 그러니까 호라이즌 서피스에서는 다 똑같은 양을 갖는 그런 값이에요. 카이라는 저 킬링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서피스에서 똑같은 양을 한번 미분하면 그러면 그게 벡터가 될 텐데 스칼라 양을 미분했으니까 그 양은 그 서피스의 직각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레디언트 취하면 등고선 할 때 직각 방향이 되죠. 같은 높이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취하면 그게 직각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요 벡터가 요거를 그레디언트 취하면 미분을 하면 저게 호라이즌에 대해서 직각이 오소곤을 하는데 호라이즌이 널 서피스예요. 그러니까 호라이즌의 오소곤al 벡터는 그 호라이즌의 탄젠트 벡터 자신입니다. 예. 카이도 카이가 제로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하고 오소곤을 해요. 이게 이제 로렌치언 스페이스 타임의 특징인데, 그래서 저 벡터는 카이하고 비례할 겁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예. 그랬을 때, 그 앞에 있는 어떤 비례할 테니까 그 앞에 그 비례 계수를 어떤 unknown 펑션으로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게 마이너스 2 카파입니다. 예. 그러니까 호라이즌이 이렇게 있을 때 호라이즌이 여기에서 파이 방향으로 다 똑같다 그러면 그럼 뭐 저거는 상수가 될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호라이즌의 위치에 따라서 커베처가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이 상태가 그대로 변하지 않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커브 블랙홀 같은 경우는 세타 방향으로 커베처가 바뀝니다. 노스폴하고 적도하고 커베처가 달라요. 지오메트릭 프로퍼티가 다르죠. 그래서 노스폴에서 출발한 놈하고 그다음에 적도에서 출발한 놈하고 카이에 대해서 해보면 카이에 비례하긴 하지만 비례 계수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저 카파는 일반적으로 호라이즌의 포지션에 따른 어떤 언노운 펑션입니다. 어쨌든 저렇게 카파를 정의했어요. 결국 서피스 그래비티는 어떻게 뭐를 하냐면 저 카파가 서피스 그래비티로 정의합니다. 그게. 자, 그럼 카파가 또 다른 의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를 좀 살펴보면, 요거를 실제로 해봐요. 그레디언트를 취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2배가 되겠죠? 카이비를 이렇게 한번 미분한 거예요. 근데, 요 놈은, 카이가 킬링 벡터 필드니까,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AB를 플러스 BA가 0이 되니까 요거는 A하고 B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나오고 이렇게. 그러면 요거하고 저기 카파 정의한 거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게 돼요. 호라이즌에서 킬링 필드를 킬링 벡터 방향으로 미분을 취해보면 그러면 이 카파라는 unknown 펑션하고 곱하기 그냥 킬링 벡터 필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카이라는 저 벡터 필드가 저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의 방정식이에요. 무슨 방정식일까요? 오른쪽이 0이면 이게 무슨 방정식이죠? 바로 지오데식 이퀘이션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그 트랙터를 따라서 갔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0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러렐 트랜스포트의 정의인데 패러렐 트랜스포트 된 거를 지오데식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를 4벡터 첫 시간에 얘기했던 블라서티를 보면 블라서티를 다시 미분한 것이 가속도가 되겠죠. 가속도가 0이면 우리가 자연학화 운동이죠. 지오데식 운동. 근데 이게 0이 아니고 다시 카이에 비례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지오데식 이퀘이션이라도 내가 어떤 지오데식을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여기 자기 자신과 비례하는 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지오데식 이퀘이션이에요. 소위 non-affine parameterizzation에서 지오데식 이퀘이션을 썼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카파는 뭐냐면은 지오데식 그러니까 호라이즌 제너레이터가 그냥 지오데식이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non-affine 프로퍼티를 매저하는 그런 함수다. 호라이즌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카파가 갖고 있는 성질이 만약에 이 호라이즌 킬링 제너레이터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줘 봐요. 카파에다가 람다를 곱해줘요. 그럼 여전히 킬링 벡터 필드이고 여전히 제너레이터겠죠. 스케일만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카파가 영향을 받나 안 받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람다를 곱해주면 여기 람다가 왼쪽에 두 개가 되고 여기가 람다가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카파 틸더가 람다로 곱해지게 되겠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서피스 그래비티는 그 킬링 제너레이터의 스케일링에 디펜드하는 그런 정의가 됩니다. 여기.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서피스 그래비티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스케일링을 정해줘야 돼요. 카이에 대한, 이 제너레이터에 대해. 그 정해주는 거는 뭐를 정해주냐 하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스페셜 인피니티에서 이 카이의 스케일링을 정해줍니다. 마이너스 1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스페셜 인피니티가 어심토틱 리전인데 카이가 타임 라이크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옵저버가 자기 시계를 봤을 때 자기 시계를 내 시간은 이거다 하고 스케일링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딱 맞춰주면 더 이상 스케일링을 픽스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디파인 되는 서피스 그래비티 카이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심토티컬리 민카우스키 스페이스 타임이다. 그럼 거기서 내가 시간을 디파인 하면 카파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스케일링 시메트리 없이 스케일링 앰비규티 없이 그 스케일링을 정해져 보는 거예요. 인피니티에서 내가 시간을 정의한 거와 맞춰주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블랙홀이나 이런 스페이스타임의 에너지가 어심토티컬리 정의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정의되려면 시간이 정의돼요. 스케일이.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에너지가 내가 무슨 에너지를 얘기하는지를 픽스한 겁니다. 예. 거기서 내가 시간을 다르게 잡으면 에너지의 정의도 달라지고 그러면 카파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 자, 여기서는 카파가 인피니티를 갔을 때 놈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로 스케일링 픽스한 경우에 서브스크립트로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서브스크립트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여기 좀 적어놓긴 했지만 데리베이션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서브스크립트의 스퀘어가 킬링 벡터 제너레이터의 이런 스퀘어 값이 된다는 겁니다. 저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 양을 호라이즌에서 이밸류에이트 하면 돼요. 여기에. 자, 근데 약간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카이가 널 벡터이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런 포뮬러를 직접 하기가 어떤 데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해요. 호라이즌에서 약간 바깥쪽에 이 킬링 벡터 필드를 잡습니다. 카이. 이렇게. 그러면 저놈이 타임 라이크겠죠? 라이트 코는 안쪽에 있고 호라이즌에서는 널이겠지만 그러면 저 타임 라이크 벡터가 될 텐데 트레젝터리가 저거 따라가면 타임 라이크 트레젝터리가 될 겁니다. 그 트레젝터리에 대해서 그러면 포 블라스티를 정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라이트 안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포 블라스티는 그냥 저 카이 벡터의 놈을 저렇게 스퀘어 루트 해주면 저놈이 U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포 블라스티가 되겠죠. 이게 포 벡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 포 벡터를 가지고 저 경로를 따라서 포 액셀러레이션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블라스티를 다시 시간 방향으로 미분한 게. 그러면 저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액셀러레이션, 포 액셀러레이션이에요. 호라이즌 바로 바깥에서 킬링 벡터 필드를 따라가는 타임 라이크 트래젝터리에 대한 그놈의 포 액셀러레이션. 그러면 요 아까 서피스 그래비티의 스퀘어가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호라이즌에서 이밸류에이트 하는데 호라이즌에서 이밸류에이트 하지 말고 호라이즌 바깥에서 이걸 이밸류에이트 해요. 그리고 그거를 점점점 호라이즌으로 접근시킵니다. 그러면 요 양은 약간의 매니플레이션을 좀 해보면 요 양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거하고 요거하고. 그러면 요 양을 호라이즌 바깥에서 이밸류에이트 하고 그거를 호라이즌으로 이렇게 접근시키면 그러면 서피스 그래비티의 스퀘어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좀 나눠줘 봐요. 그러면 요거를 곱해주고 나눠주고 한 겁니다. 그럼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요거가 피지컬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저 포 액셀레이션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타임라이크 벡터의 놈은 그 지점에서 인피니티까지의 레드시프트 팩터예요. 그래비테이셔널 레드시프트. 오케이. 그래서 서비스 그래비티는 다른 게 아니라 레드시프트된 액셀레이션의 크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물리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실제 슈어차일드 블랙홀이나 차일드 블랙홀에 대해서 이베리에이트를 요걸 해보면 이런 방식으로 요게. 그러면 GTT 매트릭의 R에 대한 미분이 됩니다. 미분을 한 거를 호라이즌에서 이벨리베이트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벨리베이트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호라이즌 레디어스 제곱분의 센터에 있는 ADM 마스. 마치 뉴턴 그래비티에서 I제곱분의 M, 여기다가 어떤 테스트 매스 집어넣으면 바로 그냥 뉴턴 중력이 되죠. 그 반경 R에서의 그래비테이셔널 액셀러레이션이 됩니다. 여기. 자, 이번에는 이 서비스 그래비티의 또 다른 피지컬 미닝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킬링 제너레이터를 갖는 그런 호라이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 킬링 제너레이터로부터 아까 같이 정의한 서비스 그래비티는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좀 전에 힌트를 봤던 것처럼 테스트 매스를 질량이 없는 줄에다가 이렇게 늘어뜨려서 가만히 있게 해요. 그러니까 중력이 있는 휘어진 시공간에서 가만히 있는 놈은 우리가 가속 운동을 하는 놈이라 그랬죠. 움직이지 않는데도 가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봤지만 자연낙하하는 놈이 관성 운동이고 위치가 안 변하는 놈은 가속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가속 운동이에요. 4차원 시공간에서. 그러면 요 놈을 자연낙하 하려고 그런 걸 막아야 되니까 위에서 힘을 이렇게 끌어올려 줘야 돼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인피니티에서 끈을 잡아다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점점 내려가지고 호라이즌까지 내렸을 때 그때 이 손에 느끼는 힘, 저놈의 레스트 매스를 M이라 그러면 단위 질량당 내가 느끼는 힘의 크기가 바로 호라이즌에서 정의된 서비스 그래비티입니다. 여기. 그래서 요거를 프루프할 수 있어요. 예? 실제 요 실험을 해보면 여기서 저거놈을 호라이즌에 이렇게 멈춰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가 서비스 그래비티입니다. 예? 자, 서비스 그래비티는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데피니션을 지금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에어리어, 호라이즌의 에어리어를 얘기해 보죠. 호라이즌의 에어리어는 이게 이제 호라이즌이죠. 이게. 그랬을 때 요거를 딱 잘라서 스페이스 라이크 서피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서는 서클이 됐는데 실제로는 저게 스피어겠죠. 스피어의 에어리어가 바로 호라이즌 에어리어입니다. 이게 잘랐을 때. 그러면 이게 투 디멘셔널 스페이스 라이크 하이퍼 서피스가 되고 거기에 인듀스된 매트릭을 HAB라고 했을 때 요 호라이즌의 에어리어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에어리어 엘리먼트를 다 더한 것이 되죠. 그게 이제 호라이즌의 에어리어고 반경이 RH라 그러면 이게 4파이 RH 스퀘어가 될 겁니다. RH가 에어리어 레디어스일 경우. 그래서 저게 호라이즌 에어리어이고요. 우리가 슈어차일드 블랙홀이나 라이스노 노르스트롬 블랙홀에 대해서 저 에어리어를 계산해 보면 저렇게 당연히 되겠죠? 4파이 RH 스퀘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회전하는 커 블랙홀에 대한 호라이즌 에어리어를 계산해 보면 4파이 RH 스퀘어가 아니라 요게 더 붙습니다. 그래서 에어리어 자체는 회전을 하면 더 커져요.
반경이 같은 반경이라 그래도 회전을 하면 에어리는 더 큽니다. 예?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블랙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블랙홀을 딱 보니까 에어리어가 뭐 내가 정해서 있을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이 블랙홀이 이렇게 움직여요.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에 대해서 저쪽으로 뭐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 간다 그래요. 블랙홀의 에어리어는 변할까요? 아니면 똑같을까? 우리가 특수상대론에서 배웠죠. 막대기가 있으면 막대기가 여기가 뭐 10cm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부스트를 이렇게 하면 막대기의 길이가 줄어들죠. 오케이. 그럼 막대기 하나 더 해서 면적이 있어요. 이렇게 면적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면적이 달라지죠. 우리에 대해 부스트를 하면. 오케이. 마찬가지로 임의의 S2 서피스가 있으면 그게 만약에 이동을 하면 별 표면의 면적 같은 게 부스트를 하면 그 면적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호라이즌에 코어절 컴팩트 서피스가 있는데 블랙홀 이벤트 호라이즌의 면적도 부스트를 하면 달라질까요? 아니면 변하지 않을까요? 그게 질문입니다. 여기. 제가 유학을 할 때 어느 노 교수님이 항상 블랙홀 엔트로피 하면은 이 질문을 해요. 블랙홀 엔트로피는 어쨌든 통계적인 그런 개념이고 그러면 number of degree of freedom 혹은 number of state를 카운트하는 거다. 블랙홀 엔트로피라는 양이. 근데 블랙홀 서머다이내믹스에서 그 블랙홀 엔트로피를 이벤트 호라이즌의 에어리어하고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어리어는 보통 보면 이렇게 부스트를 하면은 컨트랙트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블랙홀이 갖고 있는 넘버 오브 스테이트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부스트 한다 그래서 달라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엔트로피는 안 바뀌는데 에어리는 달라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블랙홀의 엔트로피를 에어리어로 어사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린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질문했을 때 이제 찰스 미즈너가 예, 안 변해요. 블랙홀의 에어리어는 안 변합니다. 이게 부스트를 하더라도. 예. 아, 그래서 저도 야, 그 왜 안 변할까? 이 운동하는 방향, 움직이는 쪽으로 찌그러질 것 같은데 이쪽 직각 방향은 안 변하고 그러면 에어리어가 변할 것 같은데 로렌츠 컨트랙션에 의해서. 그래서 찾아갔어요. 찰스 미즈너. 그래서 왜 도저히 모르겠다. 왜 그 이벤트 호라이즌이 뭐가 특이하길래 에어리어가 안 변하는지 부스트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종이 하나에다 쫙 이게 이렇게 그랬어요. 이렇게. 결국은 뭐냐면 에어리어라는 게 요거니까 여기 어떤 벡터가 있어요. x라는 벡터가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스피어니까 이렇게 구면이니까 이쪽 스페이스 벡터 하나, 이쪽에 x, y 이런 뭐 두 벡터가 있겠죠. 요게 내적인 그냥 요 작은 면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벤트 호라이즌의 면적이라는 거는 어떤 벡터를 했을 때 벡터의 크기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블랙홀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블랙홀의 면적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건 중에서 동시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보고 있는 동시에 발생한 사건들로 블랙홀의 면적을 지금 정의한 건데 만약에 블랙홀이 움직이면 우리가 보는 동시에 발생한 사건들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바뀝니다. 저번에 부스트 한 거 본 것처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매저하는 면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디포모피즘 슬라이싱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스트를 할 때. 그래서
블랙홀이 안 움직일 때는 요 면적을 보는 거고, 블랙홀이 움직일 때는 요 면적을 보는 거예요. 이게 같은가 하는 질문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요 블랙홀이 부스트를 할 때, 스페이스라이크 벡터를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 y의 크기만 알면은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y의 크기를 알면 되는데, 이걸 알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y를 블랙홀이 안 움직일 때의 스페이스 라이크 벡터 x하고 블랙홀의 제너레이터를 k라고 합시다. 이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x하고 이렇게. 그래서 블랙홀이 움직일 때의 크기를 구하려면 y의 내적을 구해보면 될 겁니다. 내적 구하면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고 요거 나와요. 근데 이건 널이라서 없고 요거는 x하고 k가 여기 오소노멀해요. 예. 그래서 이것도 0이고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의 이벤트 호라이즌의 면적은 이게 부스트해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인베리언트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요거 하나로 딱 증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블랙홀의 에어리어에다가 엔트로피를 어사인 하는데 적어도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58분, 32분 남았네요. 네. 지금까지 얘기한 여러 가지 그 성질 중에서 이 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추려보겠습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four rows of, four가 아니네. 하나 더 추가를 했네요, 제가. rows of black hole mechanics라고 합니다. 제너럴 렐러티비티가 갖고 있는 블랙홀 솔루션 중에서 블랙홀 솔루션이 갖고 있는 성질을 좀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마이너스 first row of black hole mechanics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스테이셔너리 블랙홀의 in general relativity에서 스테이셔너리 블랙홀의 이벤트 호라이즌은 반드시 킬링 호라이즌이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스테이셔너리 블랙홀이 있다 그러면 이 블랙홀은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고 계속 같은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오메트리컬리. 네. 그 뜻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소위 이제 제로스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정의한 그 서피스 그래비티가 스테이셔너리 블랙홀의 경우에 호라이즌 상에서 다 똑같은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슈어샤드 블랙홀 같은 경우는 그거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스페리컬 시메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호라이즌 상에서 어느 지점이나 커베처가 달라지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호라이즌 제너레이터를 정의한 서브스 그래비티, 아까 말한 인피니티에서 단위 질량을 홀드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 이게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슈어샤드 블랙홀인 경우에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저게 난 트리비얼한 게 커 블랙홀 하나만 봅시다. 이게 빙빙 돌고 있어요. 그러면 요 놈은 적도 쪽이 약간 커베처가 더 세고 이 북극하고 남극이 약간 작아요. 그래서 파이 방향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세타 방향으로는 호라이즌의 컵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인피니티에서 테스트 매스를 적도 쪽에 늘어뜨려서 잡고 있는 힘하고 북극에 내려서 잡는 힘하고 일반적으로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근데 같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제로스로는 그렇게 트리비얼한 결과는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킬링 호라이즌이기만 하면 저렇게 서브스 그래비티는 호라이즌에서 다 똑같은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네. 그게 성질이에요.
제가 일부러 서머다이내믹 로하고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건 퓨얼리 그냥 제너럴 렐러티비티가 갖고 있는 성질일 뿐이에요. 예. 그다음에 퍼스트 로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블랙홀이 아까 유니크니스 시어럼에 의해서 ADM 에너지, ADM 앵귤러 모멘텀, ADM 차지 이 세 가지로 캐릭터라이즈 되는 그 솔루션밖에 없다 그랬죠. 스테이셔너리 블랙홀이. 그랬을 때 이 블랙홀에 뭐가 막 집어넣어요. 아니면 블랙홀이 서로 두 개가 합쳐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ADM mass와 ADM angular momentum, ADM charge 이런 것이 변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변화량들이 에어리어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예, 아니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정의한 호라이즌의 앵귤러 스피드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고 있으면 플러스고 반대로 레트로그레이드 이렇게 반대로 돌면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 호라이즌 상의 일렉트릭 포텐셜이에요. 차지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조합이 ADM 에너지의 변화하고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블랙홀이 처음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막 뭐 집어넣어가지고 꾸비텅꾸비텅 하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스테이셔너리 됐어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요놈의 에너지 뭐 이런 거 하고 이 정가하고 보면 결국 여기서 들어간 놈하고 저런 관계가 저렇게 맺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일종의 컨서베이션 로예요. 퍼스트 로는. 제너럴 렐러티비티가 허용을 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컨서베이션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 ADM 에너지 혹은 매스는 어디에서 정의되는 거냐 하면 스페셜 인피니티에서 정의되는 양이에요. 요 에어리어는 그냥 호라이즌에서 정의되는 양이에요. 요 앵귤러 모멘텀, 차지 이거 다 저 스페셜 인피니티에서 어심토티 리전에서 정의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요 컨서베이션은 어심토티 리전에서 정의되는 어떤 양들의 변화가 호라이즌의 어떤 변화하고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홀 미케닉스 세컨드 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너럴 렐러티비티에서의 블랙홀의 에어리어를 보면 그 블랙홀이 어떤 과정을 겪든지 간에 에어리어는 난디크리닝 한다. 이게 이제 소위 세컨드 로라 그러고 혹은 에어리어 세어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퍼스트 로우나 마이너스 퍼스트나 제로스 로우나 퍼스트 로우는 어쨌든 스테이셔너리 블랙홀에 대한 얘기입니다. 퍼스트 로우도 처음에 스테이셔너리 했고 그다음에 다이나믹하게 뭐가 변화를 겪었고 나중에 다시 스테이셔너리 해요. 그랬을 때 스테이셔너리 한 것과 나중 스테이셔너리 한 거의 차이가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컨드 로우의 에어리어가 난 디크리징 하는 거는 이 블랙홀이 스테이셔너리 할 때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든지 항상 에어리어는 난 디크리징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이내미컬한 블랙홀에 대해서도 여전히 성립하는 거예요. 블랙홀이 여기 있고 다른 블랙홀이 와서 충돌을 하더라도 막 꾸불덩꾸불덩 다이내미컬이 변하겠죠. 디포메이션이. 그때 아까 정의한 방식으로 에어리어 다 계산을 해도 난 디크리징 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나. 그다음에 이제 소위 서드 로가 있는데 블랙홀 미케닉스 서드 로. 요거는 좀 약간 특별한 블랙홀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위 이제 익스트리머 블랙홀이라고 앵귤러 모멘텀이 있거나 차지가 있는 경우에 컴팩트 널 서피스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우터 호라이즌과 인너 호라이즌이죠. 그랬을 때
이 서피스 그래비티가 기본적으로 이 차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우터 호라이즌과 인너 호라이즌이 같은 값을 갖게 되면 서피스 그래비티가 0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익스트리멀 블랙홀이라 그래요. 네. 언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앵귤러 모멘텀이나 차지가 점점 커져서 매스 제곱하고 같게 되는 경우 그러면 이게 0이 돼 버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아우터 호라이즌과 인너 호라이즌이 쫙 접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이제 익스트리멀 블랙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벤트 호라이즌의 호라이즌 에어는 여전히 파이나이트해요. 예? 아까 R 플러스 스퀘어 플러스 A 스퀘어가 되니까 여전히 파이나이트한데 서브스크립트가 0으로 돼버립니다. 근데 무슨 성질이 있냐면 저 서브스크립트가 0이 되는 게 익스트리멀 포인트인데 익스트리멀 포인트를 가려면 처음에 익스트리멀 포인트가 아닐 때 앵귤러 모멘텀을 증가시키거나 차지를 증가시키는 거를 해줘야 돼요. 호라이즌 안에 차지를 집어넣거나 스핀이 있는 놈을 호라이즌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서피스 그래비티가 0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지가 점점 증가하니까. 요거는 일단은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지를 집어넣으면 차지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매스도 같이 증가할 거예요. 근데 차지에 비해서 매스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물질을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 전자 같은 경우 양성자나 이런 거는 차지에 비해서 매스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매스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전자 같은 거를 자꾸 모아놓으면 차지하고 매스의 비율이 점점 차지의 비율이 증가하는 쪽으로 갑니다. 예. 여기서 매스는 레스트 매스예요. 예. 예. 호라이즌 안에 있는 그 아니면 전체입니다. 집어넣으면 인피니티에서 저 양이 달라집니다. 인피니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서 요거 다 인피니티에서 정의되는 양이에요. 저거에. 호라이즌에서 정의되는 양은 오로지 이 텀입니다. 요것도 인피니티 옵저버가 본 호라이즌의 앵귤러 스피드예요. 요것도 그렇고. 인피니티 옵저버. 그래서 어쨌든 차지드 파티클이나 스피닝 파티클을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호라이즌 안에 뭐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인피니티 옵저버로 봤을 때 전체 스페이스 타임의 앵귤러 모멘텀 증가와 차지 증가, 에너지 증가 요거를 따져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전자같이 차지에 비해서 매스 비율이 작은 거를 집어넣으면 차지가 매스 증가보다 더 빨리 증가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요 익스트리멀 포인트로 갈 거라고 보이죠. 근데 실제 스페이스 타입 블랙홀에 대해서 그 작업을 해보면 절대로 차지나 앵귤러 모멘텀이 매스보다 커지는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제너럴 릴레이티비티가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한번의 어떤 피지컬 프로세스를 거쳐서 익스트리멀 블랙홀을 그 차지나 로테이팅 블랙홀을 익스트리멀 블랙홀로 만들 수는 없다. 그게 서드로의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이 처음에는 그냥 서브스크립트를 제로 가면 그러니까 서머다임의 로에서는 이걸 LM 페스트리 익스프레션이라 그러나요? 볼츠만 익스프레션이라 그러나요? 템퍼처가 0이 가면 엔트로피가 0이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드로를 많이 알고 있죠. 서머다이내믹. 근데 또 다른 표현은 근데 이제 그거는 퀀텀 스테이트 같이 지로 템퍼러처에서도 어떤 디제너레이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남아 있으면 엔트로피가 유한한 값이 같죠. 컨덴스 매터 시스템 같은 데서. 그래서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이 표현은 서드로에 유한번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제로 템퍼러처를 어치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거는 여전히 이 블랙홀에서도 만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relativity가 갖고 있는 다이내믹스가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게. 어, 그래서 이제 요게 소위 블랙홀 미케닉스 로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게 블랙홀이 갖고 있는 제너럴 relativity에서 4디멘전에서 블랙홀이 갖고 있는 성질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요거만 뽑아낸 겁니다. 그 이유는 벌써 아시겠지만 서머다이내믹 로하고 오디너리 서머다이내믹 로하고 굉장히 비슷한 스트럭처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요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집어넣으면은 예. 무한대에서는 차례 줄 거 아니에요. 그만하네. 어, 무한대에서 나오는데 예. 그거 집어넣으면 안 하면 지금 밖에서는 줄 거 아니에요. 밖에 있는 건 처음부터 카운트는 안 합니다. 무한대란 게 밖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바깥에요.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예. 아는 거 집어넣으면 Q는 증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 Q가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한대에서 볼 때는. 무한대에서 뭐 이게 이제 마냥 무한대는 아니고요. 결국은 그 스페이스 타임 안에 그 차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여기 블랙홀이 있고 여기 차지 Q가 뭐 있다. 여기 들어갔다. 예. 그럼 여기 이제 인피니티 옵저버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Q가 여기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예. 여기 있다가 Q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인피니티니까 뭐 여기 밖에 더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건데 아주 충분히 먼 곳에서요. 예. 그러면 저기서 증가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차지를 더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미 차지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스페이스 타임에 일렉트릭 필드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부의 차지를 집어넣어야지 차지가 늘어나는데 청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밀어내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얘를 등을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레스트 매스 에너지보다 더 큰 어떤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일을 해주게 되는데 결국은 그게 블랙홀의 ADM 매스라는 거는 그냥 에너지이기 때문에 매스도 같이 증가하는데 그 일이 점점 일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익스트리멀 포인트로 갈수록 더 많이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한번에서는 요거 도달을 못한다는 그런 성질일 겁니다. 그게 그냥 그래프티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요거는 아유, 저는 이렇게 시간을 못 맞출까? 언제 서머다이내믹스를 하고 호킹 라디에이션을 하나? 내일 오늘 벌써 다 갔네요. 벌써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1시간 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여기서 뭐 아까 거기에서 약간만 이제 생각을 하면 무슨 얘기 할 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일단은 요걸 보죠. 이 블랙홀 미케닉스 얘기하는 건 이제 이게 실제로 그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어서 블랙홀이 병합하는 걸 본 겁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첫 번째 병파 발견된 GW150914 그 경우에 해당되는 블랙홀 두 개를 이렇게 커지 서큘러에서 오빗 운동을 하다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두 블랙홀이 저렇게 있고 저런 오빗 운동을 하다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어페런트 호라이즌의 모양이에요. 한 번 더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가까워지죠. 여기 보이고 저기 있고
저렇게 탁 갑자기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아까 저 에어리어를 추적하는 겁니다. 각각의 에어리어를 계산하고 합쳐졌을 때 에어리어를 계산해서 비교해 보면 나중 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에어리어를 보더라도 굉장히 다이내미컬하게 지금 이게 가고 있잖아요. 이 에어리어를 계속 시간에 대해서 추적을 하더라도 난 디크리징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이내미컬 영역에서도.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는 웨이브로 보여줬고 뭐 에너지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하여튼 우리가 블랙홀 미케닉스에서 관심 있었던 부분이 저 에어리어인 부분입니다. 에어리가 어떻게 되나? 그다음에 이제 서피스 그래비티가 있을 거예요. 근데 킬링 호라이즌 그 얘기. 이 두 블랙홀이 여기서는 저거 킬링 호라이즌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킬링 호라이즌은 뭔가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꾸비통꾸비통 하잖아요. 여기. 그래서 요거는 킬링 호라이즌이 아니에요. 저 블랙홀이 이것처럼 아주 멀리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임팩트 파라미터가 8m 정도 되고 저 시작할 때 스피드가 빛의 속도의 70% 정도. 굉장히 언유저한 그런 케이스로 본 겁니다. 이퀄 매스고. 그래서 이렇게 블랙홀이 여기서 오는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지를 안 해요. 그랬을 때 요게 이제 각 블랙홀의 어페런트 호라이즌을 본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디폼이 일어나죠.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블랙홀 미케닉스에서 얘기하는 거를 맞춰보면 저 두 블랙홀이 아주 멀 때 여기서 초기 위치 말고요. 굉장히 인피니티 있을 때는 almost 킬링 호라이즌일 겁니다. 여기에서는 등속 운동을 하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점점 빨라지면서 인터랙션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킬링 호라이즌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같은 서브시 그래비티를 정의해서 하면 아까 같은 성질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이나믹한 블랙홀의 서브시 그래비티 값은 호라이즌에서 콘스턴트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난 머징 하면서 소리에 타이달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각각의 블랙홀이 디폼하는 걸, 그걸 보여줍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최근에 연구한 것 중에서 굉장히 흥미있는 경우인데, 이 트라젝터리에서 그래비테이션 웨이브가 나와요. 이게 이제 티피컬한 게 단발성으로 나오죠.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거기다 추가적으로 링다운 그래비테이션 웨이브가 따라서 나옵니다. 예, 저희가 수면 뉴메리컬리 했을 때 그거를 발견해서 이게 왜 나오지? 블랙홀이 합쳐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살펴보니까 어페런트 호라이즌을 좀 그려보니까 디폼이 되고 있어요. 타이달 인터랙션에 의해서. 그래서 저 꾸물렁꾸물렁 하는 거가 거기서도 중력파가 나올 텐데 그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처럼 트레젝터리에 의한 단발성에다가 요 뒤에 여기는 이게 명확히 안 보이는데 여기는 특별한 L 모드만 그려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여기에 링다운 웨이브가 라디에이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저렇게 꾸불퉁꾸불퉁하는 블랙홀의 익사이테이션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커지 노멀 모드가 뭔지. 그래서 그 프리퀀시를 아는데 그 프리퀀시를 요거하고 맞춰보면 5% 이내로 맞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랙홀이 머지를 안 하더라도 타이다 인터랙션을 디포메이션이 되고 거기에서 링다운 라이크한 난 머징 링다운 시그널이 있다는 거를 저희들이 좀 발견했어요. 굉장히 흥미 있어가지고 이거 좀 소개를 했습니다. 네.
넘버징한 혹시 레퓨테이셔널 웨이브의 향이나 그런 거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있어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가? 예. 근데 이제 헤데익은 뭐냐면 약해요, 약해. 머징하는 것보다 약해요. 예. 근데 아주 강할 경우가 있는데 그는 빠르게 가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스트로피지컬리 흔하진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훨씬 많은 이 개에 대한 물리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각각이 중력파의 소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카운트 하면서 중력파 각각이 나오면서 인터피어런스를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중력파의 인터랙션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수치 실험소가 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지금 연구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자, 그런데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요. 요거는 아직 몇 가지 캔디데이트이 있지만 이렇게 난머징하는 소스에 대해서는 아직은 발견을 없다고 봐요. 하나, 두 개 정도 캔디데이트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머징하는 경우에는 시그널을 많이 했어요. 한 300건 정도가 지금 중력파 검출이 됐어요. 이런 블랙홀 쌍성기에서 머징하는. 자, 그러면 아까 그 에어리어 세어렘 같은 거를 여기서 해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어리어 세어렘을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혹은 관측적으로 해봐라. 맞는지. 제너레이티비티의 그런 성질이 정말 맞는지 확인해봐라. 어떻게 할 거예요? 블랙홀이 옆에 있어야지 뭐 하죠. 옆에 있으면은 에어리어도 재고 합치고 나서 뭐 에어리어도 재고 할 텐데. 근데 저 우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요 앞에가 머지 전에 인스파이럴 시그널이에요. 저기서부터 M1, M2를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머지 전에 각각의 블랙홀의 에어리어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스핀하고 매스를 구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에어리어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쳐지고 나서의 시그널 그 정보는 요 링다운 시그널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합쳐지고 났을 때 그거를 퍼터브하면 그 특징적인 이 블랙홀의 캐릭터리스틱 시그널이 있습니다. 프리퀀시가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칠 때 고무를 칠 때와 나무를 칠 때, 새로 칠 때 소리가 다르듯이 블랙홀도 블랙홀의 매스나 스핀, 차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익사이테이션이 다르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 링다운 시그널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디케잉 하는 거하고 오실레이션의 값을 읽어내서 파이널 블랙홀의 매스 스핀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파이널 블랙홀의 에어리어를 독립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이니셜 투 블랙홀의 에어리어를 독립적으로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난 디크리징 하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력파가 자꾸 검출이 되면서 이와 같이 그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제너럴 렐러티비티의 여러 가지 성질을 실제적으로 그냥 관측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에어리어에 관한 거고, 요 뒤에 링다운 시그널이 사실은 블랙홀이 어떻게 익사이테이션을 하느냐, 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블랙홀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해요. 링다운 시그널을 분석을 해서 어떤 프리퀀시들의 슈퍼포지션이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슈퍼포지션이 리니어 레벨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 이제 난리니어 레벨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도 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스테이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끝내죠. 26, 4분 남았으니까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아마도 저기 거요 에너지나 뭐 그쪽. 예, 요거 때문에 안 되는데. 어,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이게 에너지는 이제 라디에이트 된 에너지하고 라디에이트 된 앵귤러 모멘텀을 계산했었는데 요 부분 이거 뭐 정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것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콘스턴트로 가는 게 예, 제가 나중에 다시 알아봐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예. 아, 아니야, 저기다. 이제 생각나네요. 다른 게 아니고, 소위 그, 매스 모먼트라고, 블랙홀 이벤트 호라이즌의 커베처를 계산해서 커베처를 디컴포즈 해요.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그러면 요 놈의 매스 모먼트를 디파인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을 때, 여기에 타이달 포스를 익스펜드 한 거예요. 그래서 R 큐빅분의 매스 모먼트 뭐, 그다음에 R의 매스 분의 뭐 무슨 모먼트, 매스 모먼트 3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의 그 매스 모먼트의 비헤이비어예요. 여기. 그래서 저게 이제 블랙홀의 타이달 디포메이션을 어널라이즈 할 때 쓰는 그런 퀀터티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크게요. 라우더. 네, 하나로 합쳐지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일단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아까 말한 익스펜전이 0이 되는 서피스를 계속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 이것도 익스펜전이 0이 되는 거를 수치 계산하면 매트릭이 나오니까 그걸 계속 찾아요. 어느 영역에 익스펜전 값이 0이 되나. 그래서 찾았더니 요 영역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계속 추적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로 합쳐지면서 싱글 블랙홀이 됐다고 보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아, 어, 실제로 보면 그 갑자기 팍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팝업 된다 그러는데요, 베런스 호라이즌이 그게. 예, 예. 그러니까 좀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팍 나타나요, 그게. 근데 그거는 이해가 돼 있어요. 제가 속도 이게 천천히 돌려보면 그거 좀 나와 볼 수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자,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